일본인 관광객 노무라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일본에도 저런 소녀는 없는데 저런 소녀를 가진 한국이 너무 부럽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짱증 씨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4억 명의 중국에도 저런 소녀는 없어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저런 소녀가 이런 놀라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날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있었던 현지 기자입니다. 2024년 8월의 어느 날 평범한 취재를 위해 공항을 찾았다가 우연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죠. 공항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한 작은 소녀가 제 시선을 끌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있는 아시아계 소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여행객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소녀가 공항에 설치된 스트릿 피아노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피아노 앞에는 프랑스의 유명 피아니스트 줄리앙 코엔이 앉아 있었어요. 2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이자 실력파 연주자인 줄리앙은 마침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줄리앙에게 다가가 물었죠. 함께 연주해도 될까요? 줄리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발디를? 이 곡은 상당히 어려운데. 하지만 소녀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10살의 김연아라는 이름의 이 소녀가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의 여행객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연아양이 활을 든 순간 공항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첫 음이 울리자마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비발디의 여름 사막장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격렬한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숙련된 연주자들도 기술적 완성도를 내기 어려운 곡이죠. 하지만 연아양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은 수많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겨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연아양은 그날의 연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겸손한 소녀의 놀라운 재능은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서울의 어느 봄날 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가 아닌 바이올린의 김연아입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죠. 4살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어느 날 동네 상가를 지나다가 연아는 처음으로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들이 합주하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연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단순한 호기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매일같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졸랐죠. 결국 부모님은 연아의 진심을 알아보고 바이올린을 사주셨습니다. 서울중앙음악원의 써니 리 교수는 연아를 처음 만난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첫 수업부터 달랐어요. 음악에 대한 이해력이 남달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연습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연아는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테크닉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선생님이 비브라토를 하나도 빠짐없이 반복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리브스 근육을 만들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5살 연아는 서울중앙음악원에 정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6세에는 이미 첫 실내악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를 들은 관객들은 모두 놀라워했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런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니. 7세에 이르러서는 여러 전국 콩쿠르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음악성이 느껴졌다고요. 8세의 연아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콩쿠르인 주아이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에 도전한 거죠. 최연소 참가자였던 그녀는 당당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긴장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연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긴장됐죠. 하지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심호흡을 하고 대기실에서 차분히 앉아있거나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9세가 되던 해 연하는 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작년에는 리미어 콩쿨에서 2위를 했고요. 피클로 콩쿨에서도 2위를 했어요. 그리고 주아이 모차르트 콩쿨에서는 1위를 했죠. 하지만 연하는 자신의 연주를 잘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은 안 봐요. 연주하는 걸 보다가 제가 잘 안 된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기가 좀 그래요. 이제 10살이 된 연하는 여전히 음악을 사랑합니다. 하루 6, 7시간의 연습도 그녀에게는 즐거움입니다. 힘들어도 재미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20분 정도 자기도 하고 아빠랑 게임도 하다가 산책도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연하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력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매일 6, 7시간씩 이어지는 긴 연습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연하의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충분히 풀어요. 손가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연주하면 안 되거든요. 연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요즘 그녀가 가장 열심히 연습하는 곡은 라벨의 치간느입니다. 치간느는 프랑스어로 집시 여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강렬하고 슬픔도 약간 담겨있고 한도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곡이죠. 연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팔이 아파서 들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연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도 재미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20분 정도 쉬기도 하고 아빠랑 보드게임도 하다가 산책도 나가요. 음악은 연하의 삶 그 자체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즐기죠. K-팝도 좋아해요. 아이들 노래도 보고 춤도 따라하고요. 바이올린만 듣다가 다른 음악 들으면 뭔가 내가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존경하는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습니다. 유리아 피셔는 소리가 좋고 감성이 엄청 풍부해요. 마이클 레비는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해요. 한국의 김봄소리 리사이틀도 좋아합니다. 연하는 단순히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제가 연주를 통해 위로를 주고 싶어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악상을 잘 표현하려면 힘을 써서 보여줘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연하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하는 정말 음악을 사랑해요. 연습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하죠. 바이올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연하의 음악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곡을 물었을 때 연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예요. 선율이 엄청 아름답고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 자주 흥얼거리며 노래도 불러요. 물론 앞으로의 도전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더 잘해야 해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연주하기 힘들거든요.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바이올린도 더 열심히 해야 해요. 하지만 연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렙니다. 매일의 연습이 자신을 더 나은 연주자로 만들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로마 공항에서의 연주는 연하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명 피아니스트 줄리안 코엔과의 즉흥 협연은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연하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줄리앙 선생님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탈리아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하자고 하셨죠. 로마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연하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사실 그날 연주가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연주를 해서 손을 충분히 풀지 못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이나 소리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찬사가 이어졌죠. 특히 야외 연주에 대한 연하의 생각은 인상적입니다. 콩쿠르보다 야외 연주가 더 신나고 재미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연주해봤는데 사람들에게 소리를 더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줄리앙 코엔도 연하의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테크닉과 음악성을 가진 연주자는 처음 봤어요. 연하는 분명 미래의 스타가 될 거예요. 앞으로의 꿈을 물었을 때 연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소리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제 연주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하의 부모님도 딸의 재능과 노력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연하는 항상 음악을 사랑해요.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습하고 음악을 즐기면서 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10살. 하지만 연아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 그녀가 들려줄 음악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음악 팬들이 그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음악으로 많은 분들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세계적인 음악 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김연아는 분명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별이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녀의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